자, 봅시다. 대칭이동 들어갑시다. 반소원수 다들 꺼내보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평행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칭이동을 할 겁니다. 대칭이동은 총 2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단원에서는 진짜 기본적인 것들, 반드시 꼭 숙지하고 암기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들. 다음 두 번째 단원에서는 조금 지역적이긴 한 거다. 하지만 당연히 알아야 되긴 한다 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딱 공식대로만 대입하셔서 탁탁탁 맞게끔 풀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대칭이동 수업 자체는 빨리 끝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기 질문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칭이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원리부터 보도록 하죠. 대칭이동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P. 이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하나의 점이 또 찍혀 있어. 여기 점을 O라고 할게. 자, 이 P라고 하는 애를 이 O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시키고 싶어.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이 P라고 하는 점은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갈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 점 P를 점 O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잖아요. 적어줄게요. 점 P를 점 O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개의 점은요 한 직선 위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한 직선에 존재하게끔 아이고 뭐야 얘 어디 갔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P, O, P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PO라고 하는 이 길이랑 OP'이라고 하는 이 길이랑 두 개가 동일해야 돼요. 그게 대칭이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 선분 PO 길이랑 선분 OP'이랑 길이가 동일해야 된다. 이게 진짜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근데 얘 점 O에 대해서 대칭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 이름을 점대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가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직선 L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직선 L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Q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Q라고 하는 점이 있다. 이제는 이 Q라고 하는 점을 여기 직선 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다는 거야. 거울처럼 반대로 보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반대쪽으로 쭉 보내요. 대충 이쯤에 있겠죠? 여기 점을 Q'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점 Q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결과다. 자, 그러면 점대칭이랑 마찬가지로 얘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 자, 여기에 Q랑 Q'이라고 하는 애를 쭉 한번 이어볼게요. 쭉 이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느 관계가 있냐? 선분 Q'이라고 하는 얘를 직선 L이 수직 이등분합니다. 이게 선대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얘가 수직 이등분이 된다. 즉 여기에 있는 Q'이라고 하는 이 선분이 직선 L과 수직이고 얘 길이랑 얘 길이가 똑같다. 이게 선대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뭐 10가지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볼 건데 얘네들이 가장 기본 원리가 얘고요. 10가지는
좀 전형적인 건데 얘네들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 나온다? 그럼 이 기본적인 원리로 대칭이동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로 대칭이동 들어갈 겁니다. 얘네들 작성 좀 해주시고 지워도 되죠? 다 적으셨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그냥 개념을 쭉 빠르게 끝내고요. 개념을 쭉 빠르게 보고 문제를 쭉 보고 끝냅시다. 개념 보고 문제 보고 개념 보고 문제 보고 이러지 말고요. 그냥 쭉 다 끝내고 문제를 쭉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대칭이동이다. 이제 대칭이동이 하나의 공식처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좌표 평면 하나만 그려줍시다. 좌표 평면 하나만 그려주시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점 하나를 잡을게요. x, y라고 하는 점을 하나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죠. 선대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데 쭉 끌고 와서 x축이 대칭 이동된 점과 기존에 있던 점을 수직 이등분하게끔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x, 얘네들이 수직 이등분이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y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도 y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x, y라고 하는 점으로 대칭 이동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다음,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시켜 보죠. 쭉 가서 자, y축도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이만큼의 길이가 x잖아요. 이만큼의 길이도 x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y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 좋습니다. 자, 다음 여기 그림에서 볼 마지막, 여기에 x축과 y축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 여기가 원점이죠. 이 x, y라고 하는 애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점대칭이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길이랑 서로 같아야 된다. 자, x가 여기 있는 x, y가 원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지고 y만큼 떨어진 거 있잖아요. 원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지고 y만큼 떨어진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다 라는 점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공식처럼 한번 선생님이 옆에다가 쭉 적어줄 테니까 얘는 필수적인 암기사항이 된다. 자,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 원점 대칭, 이 세 가지가 진짜 제일 기본적인 거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대칭 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점부터 한번 보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x, y라고 하는 애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면 얘는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점으로 갑니다. 얘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의 내용이고요. 에잇. 다음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y라고 하는 이 점이 마이너스 x, y라고 하는 식으로 간다. 이 점으로 간다. 그 다음 원점 대칭은 x, y라고 하는 점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평행 이동을 생각을 했을 때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면 점은 x 플러스 2로 나타나고 도형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걔를 대입했잖아요. 근데 대칭 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x축 대칭이 됐을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다, 그죠? 그래서 fx, y라고 하는 이 도형이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바뀔 거냐? 좀 왼쪽에다 적을게요. 자, 이 도형은 x축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모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도형으로 바뀐다. 그게 뭐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애다. 자, 얘를 하나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포물선에서의 꼭지점, 원에서의 중심 같은 애들.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잖아? 마이너스 y를 넣는 순간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동일해요. f, x, y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어디로 바뀌냐? f의 마이너스 x, y라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야. 모든 x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y로 다 바꿔주셔야 된다. 자, 마지막 원점 대칭이야. fx, y라고 하는 이 도형이 있었는데 얘는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뀐다.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요. 모든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대입해 주셔야 된다. 그게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좀 옆에다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y 대신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이 모든이다. 모든 진짜 모든이야. 나중에 함수 파트 가면 왜 저렇게 저 자식이 강조를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모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는 거다. 자, 다음 y축 대칭이면요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원점 대칭입니다. 얘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모든 x 대신 마이너스 x, 모든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얘네들만 딱 외워놓으면 대칭이동은 지금 거의 70%? 60% 정도 끝났다. 진짜 이것만 있으면 70%는 끝난 거라고 봐도 돼요. 수능에서까지 계속 나오는 세 가지 얘네들이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 30% 중에서 남아있는 25%에 해당하는 애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애만 살짝 좀 지울게요. 다시 한번 좌표평면을 그릴 겁니다. 쭉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를 볼 거냐면요. 하나에 대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은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입니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고요. 여기에 점 하나만 딱 찍을게요. 여기에 x, y라고 하는 점을 찍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다. 얘가 왜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칭 이동이 되냐면요. y는 x라고 하는 애는 되게 특별한 애예요. x좌표랑 y좌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특징적인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함수 파트로 가시면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x, y라고 하는 애 대칭 이동 한번 시켜봅시다. 쭉 가요. 쭉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점으로 옮겨질 텐데 y는 x, 얘 선이잖아. 선에 대한 대칭이거든. 그럼 선 대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들어가는 거야. 두 개의 선분 길이 똑같고 이 점과 대칭 이동된 이 점 두 개를 잇게 되면 y는 x랑 수직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점은 y, x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 점이 y는 x로 가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거는 점이요 x, y에서 y, x로 간다. 도형은요 f의 x, y라고 하는 애가 f의 y, x라고 하는 애로 바뀐다. 그래서 모든 x 대신에 y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y 대신에 x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70%가 85%가 끝난 겁니다. 85%의 문제들은 대다수가 다 여기서 나오고요. 자, 이제 조금씩 심화적인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들어갑시다.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직선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x, y를 대칭 이동시킬 거야. 자, 어쨌든 y는 마이너스 x, 얘네들 자체도 선이거든요. 선대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직선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요. 다음,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쭉 이었을 때 얘랑 수직이 돼야 됩니다.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랑 서로 기울기가 1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자, 이 좌표는 어디로 가냐?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점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볼 텐데, 얘는 x,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 얘네들 그냥 외우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결과랑 똑같다. 왜냐하면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먼저 대칭을 시키고요. 이 점을 여기로 갖다 놓게 되면은 지금 이런 관계가 나오거든요. 세 개의 변이 있는데 각각들이 전부 다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닮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y는 x에 대칭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결과가 된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해라. 그러면 먼저 y는 x 대칭, x, y 좌표 다 바꾸고요. 다 원점 대칭, 거기다가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 도형도 마찬가지거든요. f의 x, y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실 거고요. 모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실퍼센트를 볼 겁니다.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로 같이 넣죠. 얘는 좌표 평면은 따로 안 그리셔도 돼요. 선 하나만 쭉 그어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선을 x는 a라고 하는 선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찍습니다. 얘는 x, y라고 둬볼게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점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여기로 온다. 그럼 저기에 있는 저 점에 대한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얘도 기본적인 선대칭이에요. 자, 요만큼이 a라고 하는 것부터 x가 됐잖아요. 거리가 x 빼기 a라고 하는 거리만큼 간 거야. 다음, 얘네들이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도 x-a라고 하는 길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x는 a라고 하는 거에서 왼쪽으로 x-a가 갔으니 여기서의 좌표는 2a-x, y라고 하는 점으로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점의 좌표가 x, y에서 2a-x, y로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정리 한번 해줄게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얘는 점이 x, y에서 2a 빼기 x, y로 간다라는 거고요.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f에 x, y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모든 x 대신에 2a-x를 대입해 주셔라. 모든 x 자리에 2a-x를 대입해 주셔라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x는 a라고 하는 a에 대해서 대칭을 봤으니까 이제 y는 b라고 하는 a에 대한 대칭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얘가 y는 b. 그리고 여기에 점이 있는데 얘를 x, y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얘 대칭 이동 시켜요. 쭉 가지고 오실 거다. 자, 여기 점은 어디냐? 여기 점은 미리 적어 줄게요. x, 2b-y가 됩니다. 자, 얘도 왜 그러냐? b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 y-b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y-b가 돼야 된다. 선대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음, y는 b라고 하는 거에서 y-b만큼 아래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b 빼기 y-b가 되면서 2b-y라고 하는 점으로 간다. 자, y는 b에 대한 대칭이야. x, y라고 하는 애가 x, 2b-y로 간다. 도형도 마찬가지다. f의 x, y라고 하는 애는 f의 x, 2b-y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야. 지금 선대칭 봤지? 우리가 임의의 점대칭 또 한번 볼 거야. 자, 임의의 점 a, b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x, y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치죠. 얘를 a, b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쭉 가지고 오시는 거야. 자,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얘의 좌표는요 2a 빼기 x, 2b 빼기 y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점대칭에 대한 기본 원리예요. 얘랑 두 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a, b에 대해서 a, b 얘랑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 걔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자, a부터 x까지 x축 방향으로 x-a만큼 갔어요. 얘 기준으로 x-a만큼 왼쪽으로 오니까 2a-b. 얘 기준으로 y축으로 y-b만큼 갔어요. y-b만큼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2y, 2b-y로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점 a, b에 대한 대칭. a, b에 대한 대칭을 하게 되면은 x, y라고 하는 애가요.
2a-x, 2b-y라고 하는 점으로 간다. 다음 도형도 f, x, y라고 하는 애가 f의 2a-x, 2a-y로 간다. 자, 얘네들 잘 생각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점을요. x는 a라고 하는 거에다가 대칭시킨 다음에 y는 b라고 하는 거에다가 한 번 더 대칭시킨 겁니다. 그게 점대칭이에요. 선대칭 두 번을 하게 되면 점대칭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3%에서 4% 정도 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하나만, 그냥 얘는 좀 너무 지엽적이긴 한데 얘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x, y라고 하는 애를 x는 a에 대해서 여기로 대칭을 시켰어요. 그 후에 x는 b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시킨 거야.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갈까? 얘를 x는 b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 이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갈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x는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때 2 곱하기 얘를 한 다음에 x좌표를 빼줬어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2를 곱해준 다음에 얘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b 쟤를 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x, y라고 하는 식으로 된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있는 이 의미를 잘 볼까요? 얘네들 지금 점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점을 이동시키는 건데 얘네들을 잘 보게 되면은 x 플러스 2 b 빼기 a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어떤 이동이냐? 평행 이동이에요. x는 a라고 하는 그런 대칭에 의해서 두 번 대칭을 하게 되면은 얘는 평행 이동된 결과입니다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의미냐? 우리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x는 b에 대해서 대칭시켰잖아요. b 빼기 a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 사이의 거리예요. 여기 사이 거리가 b 빼기 a예요. 그래서 대칭이 되는 그 축에 대한 거리의 2배만큼 평행 이동된 거다. 얘네들은 진짜 거의 안 나와요. 진짜 거의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좀 고3 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막 만나게 되실 텐데 그럴 때 굉장히 복잡한 킬러 문항 같은 사전 문항, 어려운 사전 문항에 딱 나왔어. 근데 이 개념을 알면은 대칭이동 그럼 평행이동만 시키면 되겠구나 해서 함수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평행이동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 빼고는 솔직히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마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더 최근은 진짜 거의 안 나오고 그 전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좀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정도 공부를 하시면 마주하게 되실 건데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조금만 왔다 갔다 하시면은 볼 가능성은 좀 적긴 합니다. 어쨌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x는 a라고 하는 거랑 x는 b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대칭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이 찐으로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더 적으셔야 되나? 찐으로 남은 거는 뭐냐면은 버리고 얘 y는 mx 플러스 n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얘는 임의의 직선이거든요.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보는 거야.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보는 거다. y는 mx 플러스 n이다. 자, 이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시킬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점 조건이 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수직 조건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 선대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하나의 점이 있다고 치죠. x, y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쭉 대칭이 돼서 여기 점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선대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직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두 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중점은 여기 직선 위에 있겠습니다. 즉 중점 조건은 뭐냐? 중점은 다시 기존의 점과 대칭점의 대칭된 점의 중점은 y는 mx 플러스 n 위에 있습니다. 기존의 점과 대칭이동이 된 거의 중점은 y는 mx 플러스 n 위에 있다. 다음 수직 조건은 기존의 점과 대칭된 점의 기울기가 mx 더하기 n에 대해서 수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은 우리가 이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y는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 직선에 의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점 2,1이라고 하는 애가 대칭이 어디로 될 거냐라는 거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기존에 있는 점이 되고요. 우리가 임의로 대칭된 점을 A, B라고 하는 애로 둬볼까요? X, Y로 그냥 둘까? 아니야. A, B라고 두자.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중점 조건을 봅니다. 중점 조건을 보시게 되면 두 개에 대한 중점은 여기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중점 자체가 좌표가 2분의 2 더하기 A, 2분의 1 더하기 B라고 하는 점이 중점이야. 이 중점이 여기 직선 위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Y 값은 얘 2배, 2 플러스 A 플러스 5랑 동일합니다 가 되면서 1 플러스 B는 2A 플러스 14. 다 정리하게 되면은 2A 마이너스 B 14에서 1 빼면은 플러스 13은 0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게 중점 조건이 구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수직 조건 볼 거야. 얘네들 기울기 볼까? 2 빼기 A 분의 1 빼기 B.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게끔 하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네들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b는 2a 얘니까 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연립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 2배 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5a 2배 더해서 더했으니까 플러스 22는 0이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2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든 위에다가 대입하시든 더하게 되면은 계산이 5분의 21 얘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1이라고 하는 점을 제에 대해서 대칭시키게 되시면
마이너스 5분의 22, 5분의 21이다 라는 점으로 간다. 그래서 얘 첫 번째 중점 조건을 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직 조건을 썼다. 이게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다. 자, 그럼 도형은 어떻게 할 거냐? 도형은 자치처럼 부셔야 돼요. 도형은 자치처럼 부셔야 되는데 그 예제가 책에 나와 있거든요. 몇 페이지냐면요. 19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책 1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시 가지고 한번 쭉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0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y는 2x-5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그러면 어떤 직선이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기존에 주어져 있었던 y는 2x-5라고 하는 이 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 x, y를 잡아 놓는 거예요.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다. 그리고 나서는요, 대칭 이동이 된 점을 x', y'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된 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중점 조건, 두 개의 중점이 얘 위에 있어야 된다. 걔를 쓰는 거거든요. 중점이 2분의 x 더하기 x', 2분의 y 플러스 y' 이라고 하는 이 중점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위에 있다라는 거 가지고 쭉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은 나오는 관계식이요. x' 플러스 y'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직 조건을 보는 거예요. 얘랑 얘랑의 기울기 x 빼기 x 프라임 분의 y 빼기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얘에 대한 수직 기울기 1이 된다로 계산을 하시면은 쭉 봤을 때 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y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얘네 두 개의 관계식 가지고요. x는 하고 쭉 나타내고 y는 하고 쭉 나타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관계식이 x'에 대한 식이고요. 얘는 y'에 대한 식이에요. x랑 y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항상 만족하거든요. 프라임으로 정리된 애들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x'과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x'이랑 y'이 우리가 대칭 이동시킨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 새로운 직선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취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직선 봤었고 원 봤었고 거기에 대한 자취를 봤었잖아요. 뭐 아폴리니우스 원 같은 거. 그런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빡세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뭐 이런 애들. 도형을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겁니다. 근데 원은 쉬워요. 원은 특징적인 점이 있잖아요. 중심. 그 중심만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에 반지름 똑같이만 가져가시면 대칭 이동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원을 이동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직선을 직선에 이동시킨다? 쉽진 않을 겁니다. 문제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쭉 넘어오셔서 17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178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표예제 4번 있다, 그죠? 대표예제 4번부터 해서 빠르게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신 질문을 좀 많이 받아줄게요. 자, 이 콤마 1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래.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y는 x에 대한 대칭 어떻게 했었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좌표랑 y좌표랑 두 개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점은 1,2로 가겠죠. 그래서 이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고 한다. 다음 2,1이라고 하는 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걔를 q라고 한대요. x축 대칭은 y좌표를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요. 2,-1이라고 하는 점이 q가 되겠습니다. 자, pq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5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루트 10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대표유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대표유제 5번 보시게 되면은 y는 m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있는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 점 6,4를 지난다. 자, 그럼 얘를 먼저 대칭 이동시켜 보시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는 거는 어떻게, 뭐를 뭘로 바꾼다?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8이다 라는 직선이 있죠. 그 다음 6,4를 지나기 때문에 지나면 대입해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4는 마이너스 6m 플러스 8이다. m이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얘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기본적인 원리대로 쭉 따라가시면 된다. 자, 다음 바로 2번을 보시게 되면 원방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9는 0이다. 자, 얘를 대칭 이동시킨 원의 중심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켰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중심이 x-2y-1은 0 위에 있대. 이때 점씨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라. 자, 제 지금 원에 대한 일반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일반식이 되어 있잖아요. 좌표, 중심의 좌표 바로 찾으셔야 된다. 중심의 좌표 어디죠? 생각해 보시죠. 그쵸? 바로 보이네요. 좋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이 중심이다. 왜? x계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 y계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 걔가 원의 중심이랬잖아요. 얘를 원점에 대해서 이동시켜요. 원점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게 된다. 원점 이동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a, 2가 된다.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시면은 2 빼기 2a 마이너스 1은 0이야.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애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대입해서 원방 쭉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넘어갑시다. 자, 5-4번만 잠깐만 확인하죠. 5-4번에 직선, 얘를 원점에 대해서 이동시킨 직선이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이동시켰으니까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모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 쭉 하겠다. 그죠? 근데 그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자, 직선이 원의 넓이 2등분 하려면 그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원 넓이 2등분이야. 그렇죠. 그겁니다. 대칭 이동된 애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로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다 전체적으로 공수도 충분히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예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표예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대. 왜 이딴 짓을 했을까? 자, 이차함수는요 가장 특징적인 점이 있댔죠. 그죠? 어떤 점이죠? 2차 함수, 포물선, 꼭지점입니다. 이 꼭지점이라고 하는 애가 가장 특징적인 점이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킬 때 최고차항 계수랑 꼭지점만 잘 보시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얘 꼭지점을 계산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y는 x-3의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3,1이라고 하는 이 꼭지점을 이용을 할 거다. 자, 먼저 이 꼭지점을 평행이동부터 시켜보도록 하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러면 3 플러스 A가 될 거고, 다음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Y좌표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진 녀석들은 꼭지점이 3 플러스 A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3 빼기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로 적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방법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를 대칭이동 시켰더니 Y는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으로 가겠네 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을 지난대.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2가 되어야 될 거거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A가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6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한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값 2개 구할 수가 있게 된다. 포물선처럼 이렇게 특징적인 점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식 적기가 싫어, 나 이 식 너무 적기 싫어, 상관없어요. 이 식 굳이 안 적어주셔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대칭이동 시켰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은 3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이 꼭지점이 되겠다. 그지? 근데 포물선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지?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지. 최고차항 계수만 음수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최고차항 계수로 이렇게 똑같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과정은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다. 자, 다음으로 쭉 넘어가죠. 자, 대표유지 7번으로 넘어갑시다. 뒤에 있는 대칭이동 두 번째거든요. 잠시만요. 자, 대표유지 7번을 보시게 되면은 점 8, 마이너스 2를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 그지? 이미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것입니다. 자, 6, 1에 대해서 먼저 x, y라고 하는 애를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대표지 7번. 자, x, y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6, 1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은 저 대칭점에 대한 2배 빼기 x였지. 그지? 얘가 12 빼기 x, 2 빼기 y라고 하는 점으로 간다를 알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동시키고 싶은 점이 뭐냐? 8, 마이너스 2거든요. 여기다가 8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은 4, 4라고 하는 점으로 간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미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식을 먼저 적어 놓으시는 걸 추천. 그리고 나서 그냥 x, y에다가 대입하시면 간단하게 풀릴 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자, 원을 이제 대칭 이동 시켜. 원을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자, 먼저 두 번째 원이 일반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싹 만들어 주시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원이고요. 다음 반지름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이거든요. 이 원이 있는데 얘를 3,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원방에다가 직접 대입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중심을 이동시키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이동시키게 되시면 똑같이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야. 3,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x, y라고 하는 이 점이 어디로 가냐? 6 빼기 x, 마이너스 6 빼기 y로 가겠다. 물론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거 과정 생략하셔도 돼. 익숙해지시면은.
자, 그 다음에 중심을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1, 얼마냐? 마이너스 4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원방 자체가 x-1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제곱은 2입니다. 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대칭 이동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실력 더하기 7-4번만 잠깐만 한 번만 체크 좀 해보시죠. 자, 지금 두 개에 대한 포물선이 있는데 얘가 점 P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점 P에 대한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 계산을 할 때 최고차원 계수 바뀐 거는 확인. 그럼 뭘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까? 꼭지점이 두 개가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가 되면 되거든요. 자,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점 대칭이 있어요.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해요. 여기를 점 O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근데 우리가 O 좌표는 몰라. P 좌표랑 Q 좌표를 알아. 이 O라고 하는 좌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얘는 P랑 Q랑의 중점인 거 보이세요? 왜? 점대칭이 가장 기본 원리잖아요. 한 직선 위에 있고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O라고 하는 점은 점 P랑 Q랑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7-4번 문제. 최고차원 계수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대칭 이동 된 건 알겠어. 그러면 꼭지점 좌표 찾아서 그 중점만 찾아주시면 바로 구하겠죠. 그죠? 간단한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대표예제 8번으로 넘어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대표예제 9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문제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예제 8번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점 2,4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y는 2x-5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점이 어디로 가냐라는 거거든. 얘 딱 봤더니 대칭 이동시킨 직선을 봤더니 간단한 게 아니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었던 걔네들이 아니야. 2x-5거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될 거냐? 대칭 이동된 점을 A, B라고 잡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중점 조건이 있었어요. 두 개에 대한 중점 1 플러스 2분의 A, 2 플러스 2분의 B라고 적을게요. 얘가 직선 Y는 2x-5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입할게요. 2 플러스 2분의 B는 2 플러스 A 빼기 5. 그래서 얘네들이 양변 2를 곱하고 싹 다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 됐고 4가 있으니까 너무 마이너스 10은요. 이 첫 번째 중점 조건으로 구해지는 거다. 다음 두 번째 수직 조건이 있었죠. 얘랑 얘랑의 기울기 A 빼기 2분의 B 빼기 4 라고 하는 애가 얘랑 수직이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계산했을 때 다 정리를 해볼게요. 할 수 있겠지? A 다음 플러스 2B 다음 플러스 8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은 0 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말고 암산이라 브라보 맞았어요. 어쨌든 이 두 개에 대한 식을 연립하시게 되면 A랑 B가 나옵니다. 두 개 연립하시게 되면 A가 6이고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애가 2가 된다.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죠? 중점 조건, 수직 조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 어려워서 못 푸실 가능성 꽤나 있어요. 잘 봐주시고. 다음 직선 두 번째 여기다 적을게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애인데 얘를 x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자, 얘는 기본적인 거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치? 특수한 이미 저기 앞에 거 쭉 끝나고 나서 그 두 번째 들어갈 때 얘는 저기 거의 남아있는 거기 10% 저기 몇 퍼센트 들어갑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x는 4라고 하는 애는 x, y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얘가 어떻게 바뀐다? 얘 2배인 8 빼기 x, y로 바뀐다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도형이잖아요. 모든 x 대신에 8-x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y는 마이너스 3의 8 빼기 x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면서 3x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직선으로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났어요. 그래서 x는 4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임의의 직선만 졸라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자, 8-4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y는 4x-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아까 보여줬던 자취 문제죠. 그죠? 직접 한번 해보시죠. x, y라고 하는 애랑 x', y'이라고 하는 애 두 개로 놓고 x, y라고 하는 애는 기존에 있었던 ax-2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애거든. 다음 x', y'이라고 하는 애는 대칭이동 시킨 그 도형의 위에 있는 애야. 그래서 얘네들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x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y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이 x랑 y는 기존에 있었던 애기 때문에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대입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x'이랑 y'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쭉 나오네. 근데 x'이랑 y'은 뭐라고? 대칭 이동된 새로운 도형의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그 도형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자취 문제입니다. 넘어가자. 자, 대표 예제 9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다 봤기 때문에 최단거리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요.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이 최단거리라고 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직선 만들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예제 9번 위에다가 그냥 직선 만들기라고 적어주세요. 대표예제 9번 위에 직선 만들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좌표평면에 그려서 좀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가 마이너스 2,3이래. 여기가 A점이야. 다음 B라고 하는 점이 1,1이래. 그리고 점 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점 P라고 하는 애는 X축 위에 있대.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이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 긋고요.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얘네들 선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하면 좋나 봤더니 P라고 하는 애는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X축 위에 아무 때나 있어도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일단 P, 야 너는 그냥 X축 위에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너 조금만 기다려. 둘 중 하나를 P가 있어야 되는 이 위치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먼저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나 이 B를 대칭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1,-1이라고 하는 점으로 가네. 자, 이때 A부터 해서 이동시킨 애를 B'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쭉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쭉 가지고 와. 쭉 그려. 직선 나왔죠? 야, 너 P, 너 X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너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자, 이렇게 만들면요. 여기 있는 BP랑 여기 있는 B'P랑 두 개가 길이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AP 더하기 BP라고 하는 길이가 A랑 B' 사이의 거리가 된다. 걔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는 직선을 만들었을 때다. 마이너스 2,3이랑 1,-1에 대해서 길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9-4번 보실래요? 이제 P라고 하는 애랑 Q라고 하는 애가 각각 Y축, X축 위에 있어요. 즉, 선분이 지금 3개가 나온다는 거거든. 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오세요? P라고 하는 애가 Y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Y축에 하나는 걸쳐 있어야 되고 Q라고 하는 애는 X축에 걸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도 하나가 걸려 있어야 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Y축 대칭, B라고 하는 애가 X축 대칭 됐을 때 그 직선은 쭉 있고
야 Y축이랑 만나는 그 점. 야 P 너 거기 있어봐. X축이랑 만나는 그 점. 야 Q 너 거기 있어. 하면은 우리가 최소가 되네가 되는 거거든. 대칭이동이 되면은 이 선 길이는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사용을 한 겁니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면은 일단 책은 끝났는데요. 우리 거기 이용훈 라이트 잠깐만 한번 펴보실까요? 이용훈 라이트. 이용훈 라이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그 대칭이동으로 쭉 한번 펴보세요. 대칭이동 쪽으로. 그 뒤로 좀 더 넘겨보시죠. 좀 더? 거기. 몇 페이지죠? 90페이지.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도형에 대한 이동을 보셔야 된다. 도형의 이동을 보셔야 되는데 이미 도형을 옮기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랑 같이 나오거든?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와. 자, 아래의 그림은 fx, y는 0이다 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 자, 근데 얘를 옮겨가는 거야. 옮겨가는데 이 식이 어디가 됐냐면은 f에 3 빼기 x,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할까? 5 플러스 y로 갔다. 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라 라고 나오거든. 자,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칭이동이 들어갔어. 그리고 평행이동도 들어간 거야.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나오면 무조건 대칭이동 먼저 해. 왜냐면은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평행이동은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옮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칭이동은요,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있던 그 도형에서 대칭이동을 먼저 시킨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켜요. 자, 그러면 지금 x랑 y에만 집중해봐봐. 오른쪽에 있는 거 숫자 집중하지 마봐봐. 얘 마이너스 x고 얘는 플러스 y지. 그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됐고 y 대신에 y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대칭이동 시킨 걸까? x만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 얘는 y축 대칭이 된 애야. y축 대칭이 됐어. 그래서 대칭이동을 먼저 시켰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식은 f에 마이너스 x, y는 0입니다가 먼저 나오는 거야. 다음. 근데 얘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얘를 찾아야 돼. 여기서 이 모양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한번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된다. 자,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3 마이너스 x가 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뭐 들어가야 돼?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가 3 마이너스 x가 돼야 돼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제가 될까요? 야, 말할 때까지 숨 참을래. 나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애들이. 자, 마이너스 x가 3 마이너스 x가 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x 대신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3 마이너스 x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평행 이동시키는 건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킨 거야. 알겠어? 제일 착각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이네? 플러스 3이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으라는 건 진짜 순수하게 이 x만 말하는 거야. 이 x만. 얘 대신에 x-3이 들어가야 얘가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 대신에 x-3이 들어갔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애야. 다음, y가
5 플러스 y가 됐어.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대입된 거죠. 그죠? 그래서 y가 y 플러스 5만큼 됐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킨 걸까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될까요? 아, 됐어, 알았어. 그냥 할게. 마이너스 5만큼이지. y 대신에 y 플러스 5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시키냅니다. 그죠? 얘는 점이 아니고 도형이거든요. 점이라고 한다면 y가 y 플러스 5로 갔습니다. 점이라고 한다면 y축으로 플러스 5만큼이겠지. 근데 얘는 도형이야.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들어왔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시킨 애야. 그러면 대칭 이동을 시켜서 모양을 하나 잡았어. 걔네들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당기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내려버리면 그 도형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페이지에 있는 거 각각에 대한 도형들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같이 들어가네요. 대칭 이동 먼저 잡으세요. 그래야 모양이 결정이 납니다. 모양의 결정을 하시고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거요. 마이너스 x인데 3 마이너스 x가 됐네. 그럼 플러스 3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여기 있는 이 부호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그렇게 하면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까지 끝나요. 알겠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틀린 거 고치고 질문 한번 해봅시다.